먼저 오늘 실험을 할 변압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구조는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판에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단자가 뽑아져 있는데요. 이 단자는 이 안에 있는 이 변압기로부터 뽑아져 나온 겁니다. 이 변압기 모양을 보자면 이제 외철형이죠. 외철형.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1차권, 2차권이 같이 감겨져 있고요. 거기 이제 단자를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서 바깥으로 뽑아 놓은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깥에 단자가 연결되어 있어서 뽑아져 나오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변압기 구조물이 그림과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험 18, 19, 20 해서 19, 20, 20까지 해서 델타 결선까지 오늘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앞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전압을 인가하고 실험을 하는 모양, 그리고 결산하는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선을 이제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림에서와 같이 외부 전원 공급 단자를 통해서 1차 측에 전원이 인가가 되면은 이게 이제 1번, 2번 이 이제 1차 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뽑아 놓은 선도 1번, 2번 단자를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2차 축으로 되는 것이 이제 3번, 7번, 8번, 4번 단자가 뽑아 있는 그런 2차 측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축과 더불어서 또 다른 또 2차 측이 이제 두 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5번, 6번은 9번 이렇게 뽑아져 나와 있는 것이 또 다른 권선으로 해서 1차 측과 이제 2차 측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단자에서 이렇게 7, 8, 뭐 9 중간에서 단자를 뽑아서 원하는 전압으로 전압을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결선하는 방법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결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첫 번째 실험은 1차 측에 전압을 인가하고 이제 2차 측에 걸리는 전압 전류 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1차 측과 2차 측은 전력은 같다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1차 전력과 2차 전력의 값이 뭐 같게 된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1차 용량과 2차 용량도 이제 용량으로는 서로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차 무효 전력과 2차 무효 전력 값도 이제 다 같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가 원리가 이제 돌아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1차 측에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되면은 자속이 발생하죠. 교류 전압이니까 자속 파이가 발생하고, 이 파이 자속에 의해서 자속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 자속을 통해서 2차 측의 전류, 이제 2차 측에도 이제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은 그 렌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자속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2차 측에 전압이 유기가 된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측에는 전압이 인가될 때 그것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전압 암페어 오르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발생하겠죠. 근데 2차 측에 발생하는 것은 그 자속의 흐름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압 또는 전류가 생성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수식을 갖다가 이제 그 마이너스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파이의 방향에 미분하는 것. 근데 미분이 이제 시간당 변화율인데 그 변화율에 반대하는 방향. 그래서 이제 그 수식을 가지고 이제 교류 정연파니까 정연파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유도식이 이제 실효값으로 결국 구해지는 값이 4.44 fn 파이 m 이라고 하는 값으로 1차 측 실효값이 구해진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1차 측은 이제 n1 1차 측의 권선 S, 그 다음에 2차 측은 2차 측에 감겨져 있는 권선 S n2. 그래서 각각 이제 실효값들을 4.44를 곱한 상태에서 fn 파이를 곱한 값이 이제 실효값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건수비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건수비는 N1 대 N2, 1차 측의 권선과 2차 측의 권선의 비례. 즉, N1, 1차 측의 권선을 2차 측의 권선으로 나눠준 값이 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값은 정확하게 유기전은 전압 2와 2,2의 비율이기도 하다는 사실이고요. 기자력은 권수 곱하기 NI가 되는 거죠. 권수 곱하기 NI, 암페어 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전류의 비례 관계는 권수비의 역수가 되는 거죠. N1 대 N2가 I2 대 I1, E2하고 E1와의 관계는 반대가 되는 거죠. 거기서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1, E2는 E1, I1은 E2, I2 요 수식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이고요. 정리된 내용에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은 이제 등가 저항값, 등가 임피던스 값이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건수비를 고려하고 건수비가 이제 전압의 관계는 E1 대 E2가 되지만 전류 관계는 I2 대 I1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수식을 넣어 가지고 잘 이렇게 작동을 유도를 하게 되면 결국 Z1 1차 측에서의 전압 값은 임피던스 값은 E1 대 I1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 2차 측에서의 임피던스 값은 E2 대 I2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식을 잘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결국 Z2 2차 측의 임피던스 값은 이렇게 표시가 I2분의 E2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E2는 A분의 E1이라고 할 수 있고 I2는 알파 건수비 곱하기 I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식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I1 대 I2, I2 대 E1 대 I1의 관계에 알파의 제곱분의 1을 곱해 준 값이 나온다. 즉 Z2가 이렇게도 표시가 되지만 그렇죠? Z I1 E1 I1 간의 관계에 대한 식으로도 구성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요식을 요약하게 되면 Z2는 Z1과 비례해서 볼 때 건수비의 제곱으로 나눠준 값하고 같게 된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등가 환산 임피던스라고 이제 부르는 값이 되는 건데요. 즉 1차 측의 이제 권선을 1차 측의 임피던스를 2차 측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때 건수비의 제곱을 곱한 값으로 해주거나 나눈 값으로 해주면은 1차 측 또는 2차 측으로 반영한 환산된 등가 저항값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측, 여기서 보면 1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 1차 측에서 본 등가 저항은 2차 측의 실제 저항값에다가 건수비의 제곱값을 곱해주면은 이제 1차 측으로 환산된 저항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즉, 이 얘기를 보게 되면은 건수비가 100대 10, 건수비가 10인 거죠. 10인 변압기에서 2차 측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2ohm이다. 그러면 1차 측의 저항은 얼마인가? 이것은 이제 1차 측의 저항이 아니라 1차 측에 환산된 저항이라는 거죠. 그 값을 2차 측에 지금 2ohm이 연결됐을 때 이 2ohm이 1차 측으로 환산된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건수비가 10이므로 10의 제곱, 10의 제곱 100을 곱해서 해주면 200ohm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2차 측에 2ohm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1차 측에 단자에 직접적으로 205ohm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산 등가 저항이라는 1차 측 환산 등가 저항, 2차 측 환산 등가 저항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뭐냐면은 2차 측과 1차 측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 회로를 하나처럼 그냥 결합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차 측 그리고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205ohm은 그냥 1차 측에 곧바로 205ohm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저항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피던스가 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수비의 제곱을 곱한 값을 1차 측으로 환산된 값으로 하면은 우리가 2차 측은 고려하지 않고 1차 측에서 다 끝나버리죠. 1차 측의 전압과 1차 측의 전류 값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근데 2차 측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걸 1차 측만 우리가 고려를 할 때 1차 측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로서 그 수식에 나타나는 그런 값들을 다 고찰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가 환산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전압 전류 관계에서 수식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단자 전압이 V1, 단자 전압이 V2, 그 다음에 E1, EP, E2, 이것도 E1, E2로 봐도 돼요. 프라이머리가 1차 측이고 E2가 2차 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E1, E2, V1, V2,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있을 테고 2차 측에 1차 측에 임피던스가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벡터도를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내용은 이제 건수비 같은 내용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비의 제곱에 따라서 전압이 비례하니까 여기 단자 1과 2에 250이 걸렸을 때 건수비에 따라서 3과 4에 건수비에 비례해서 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압이 유기가 되는데, 여기 이제 건수비가 3과 7 사이, 8 사이, 4 사이에는 건수비 값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값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값이나 실제 값이나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실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제 그런 단자 전압을 측정을 해 보면서 진짜 건수비에 따라서 단자 전압 값들이 이렇게 변화해서 건수비하고 연관지어서 전압 전류 값들이 제대로 얻어지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포화 실험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1차 측, 2차 측 당연히 파이를 통해서 1차 측의 내용이 2차 측으로 전달이 되겠죠. 파이가 히스테리시스 성질에 의해서 이제 포화 곡선 특성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측정을 해서 전류를 여자 전류를 증가하더라도 비례적으로 가지가 않고 가다가 이렇게 포화를 하는 형식으로 된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압 전류 관계, 그런 세부적인 수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연구 및 검토에서도 이제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 단상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은 기존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른 점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선을 다음과 같이 하고서 무부하 시험과 이제 부하 시험이 따르게 되는데요. 무부하 시험에 여기서 이제 V1, V2를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방한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하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근데 여자 전류에 의한 무부하 시에는 여자 전류에 의해서 여자 전류에 의한 부분만 발생하고 전류가 이제 메인 전류 I1, I2가 흐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E1, E2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실험을 하는데 좀 편하게 무슨 내용을 실험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할 때 1차 측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2차 측의 임피던스, Z1, Z2, 그런 값들, 그 다음에 E1, E2, 유기전압, E1, E2, 무부하 전압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자전압, V1, V2, 부하가 연결될 때 흐르는 부하 전류 상태에서의 연결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수식을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항상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전압 E1, E2 여기 권선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R2, X2, 그래서 Z2 부분이 이제 등가 2차 측의 등가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하가 여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는 이제 ZL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R2, X2는 이제 2차 측의 내부 임피던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벡터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전압 V 순수한 저항 부하일 경우 이제 IR과 VR, I1과 VR 그 흐르는 전류 값이 이제 일치가 되죠. IR과 VR이 일치가 되고 일치가 되니까 그 일치가 된 값에 따라서 또 R2에 흐르는 전류 값도 동산이 되는 거고, 그때 보시면은 그 다음에 90도 방향으로 X2 값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복원된 값이 이제 E2, 여기 있는 E2 값이 되는 거죠. E2 값이 되겠습니다. 유도부하 같은 경우에는 VL에 대해서 IL이 이제 90도 지상으로 흐르게 되고, 용량성 부하일 경우에는 IC가 90도 진상으로 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측정되는 VC에 대해서 차감되는 값을 구하면 이제 E2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각각 E2 값을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측정할 때도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항 값들을 바꿔가면서 값들을 이제 측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라는 말을 이제 측정하게 될 때는 항상 전격 전압에 대해서 무부하 전압값이 얼마나 튀느냐. 무부하 전류는 무부하 전압값은 어떻습니까? 그쵸. 개방시 부하가 없을 때 측정한 값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전격 부하가 연결됐을 때 측정한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전압 변동률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항 유도 용량성 부하 값들을 연결하면서 실험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 값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페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네요. 그래서 페이서로 위상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습은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전부하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부하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압 변동률 값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상 변압기의 극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극성은
우리가 전압기 변압기를 사용해서 연결을 했을 때 다트를 표시하잖아요. 다트.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감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이제 다트 쪽이 플러스일 때 이쪽도 이제 플러스. 아니면은 감는 방향을 달리 한다면 이쪽이 플러스일 때 이쪽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극성, 이제 다트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권선이 2차 측에 이제 두 개의 권선이 1차 측과 연결되는데, 1차 측에 연결된 값이 하나의 2차 측에는 이쪽이 극성이 플러스, 이쪽 극성 플러스 되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권수비는 다를 수 있고요. 이쪽 권수비나 이쪽 권수비는 다를 수가 있고요. 극성을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개념들을 얻는 것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그런 변압기의 내용을 떠나서 지금 극성을 연결하는 내용을 한번 여기서 예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같은 경우죠. 만약에 1차 측, 2차 측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 측을 이쪽 상단에서 쇼트를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쇼트를 시키면 이제 두 개의 극성이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럼 V3 여기 1차 측과 2차 측의 양단에 걸치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쇼트가 돼버리니까 이게 두 개 전이가 같아지고요. 만약에 뭐 1대 2다. 그럼 여기가 100V일 때 200V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커먼이 되어 있으니까 요 단자 전압은 V3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200이 되고 100이 되니까 100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쇼트를 어떤 방식으로 시키냐에 따라서 다양한 전압 값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뭐 극성이 이제 감극성, 가극성 그래가지고 이쪽이 플러스일 때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경우 이쪽을 쇼트 시키면은 이쪽에서 얻어지는 값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극성 더 더해지는 값이죠. 100, 200 되니까 뭐 300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같은 극성으로 하게 된다. 그럼 100, 200이니까 이게 100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했을 때는 300이 되고 이 단자 전압이 그건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함에 따라서 다양한 전압 같은 것들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두 개의 2차 측이 있는데 이걸 쇼트를 시키고, 그렇죠? 1차 측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이 여기 1과 2단자의 특정 값이 얻어지고 5와 6 값도 특정 값이 얻어지는데 권수비에 의해서 그럼 1과 5를 쇼트 시키면은 그 차이에 의한 값을 갖다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해서 다양한 종류, 이것도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를 이쪽을 여기하고 쇼트를 시키니까 이쪽 전이하고 이쪽 전이하고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극성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이 같은 방향으로 유기가 되는데 여기에 되는 전압을 여기가 쇼트 시켰으니까 여기에 되는 유기되는 전압이 여기에 유기되는 전압하고 더해지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초달 여기 얻어지는 값은 이쪽에 얻는 전압과 이쪽에 얻는 전압을 다 합친 값이 여기 얻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선을 해서 여기는 위를 쇼트 시키고 했을 때 아래 값을 얻어지는 것 확인을 했고요. 여기 경우를 보면은 그렇죠. 이 경우는 또 특이하죠. 네, 단권 변압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얻어져서 여기를 쇼트 시켜 버렸죠. 하나는 공유를 하고 1차 측, 2차 측이 지금 분리가 안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동일한 코어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석이 동일하게 또 관통을 하고 여기 일부는 1차 측을 이쪽을 쓴 거고 2차 측은 두 개를 다 같이 쓴 거고 해가지고 전압을 이렇게 얻는 경우에 대한 모양이 얻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유념할 것은 이렇게 쇼트를 시키는 것이 같은 전이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전이가 되니까 그 전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값들이 차가 되거나 합이 되는 형식으로 극성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성격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